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5년 고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두 개의 복수가 좌우 복수 같다. 복수수 상등 문제죠. 실수 부분 A 플러스 6 부분들은 B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되겠고 허수 부분 B 마이너스 4 부분들은 6 이렇게 좀 같아져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 값이 10 나오겠고 10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6은 1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5입니다라고 계산되겠죠. 그럼 이제 둘 좀 열심히 계산해서 결과 1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1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수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두 복수수 같습니다.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x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돼 있죠. 2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항식해서 2a에다가 그다음 어느 거예요? 4b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러면 x 값은 a 플러스 2b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은 그대로 주어진 식 2x 제곱 3xy 그 다음에 3y 제곱 쓰면 되겠고요. 2b는 2배 해줘야 되겠죠. 2x 제곱 4xy 마이너스 4y 제곱 이런 형태. 동리학끼리 계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줄 맞춰서 썼습니다. 열심히 좀 이제 대입을 해서 4x 제곱 7xy 마이너스 y 제곱을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구했죠. 이때 계수들을 좀 조사하는 거니까 4 7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얼마가요? 10인가요? 1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내림차순으로 정리, 그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 이런 기본적인 수식 정리 형태를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합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물어봤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적용하는 거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2배의 A, B, B, C, CA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2제곱이 144가 되는가요? 그럼 여기 70이 되겠고 2배의 A, B, B, C, C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항식해서 빼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70 일단 2에다가 빼는 거니까 7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계산 결과는 또 2로 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3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 공식 한 3개짜리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런 공식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마구 대입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식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부분들 보니까 알파바 공통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져 있고 뒤에는 베타바 공통의 부호를 좀 이렇게 끌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처리되죠. 그럼 이제 공통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이렇게 처리되는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계산해 두면 되겠죠. 빼니까 5에다가 빼니까 마이너스 3화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겠죠. 이때 이제 이 부분들도 그냥 오른쪽을 또 켤레복수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쪽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켤레복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z 바 이런 계산하던 그런 패턴을 좀 이용해서 그냥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모양. 그러니까 25 플러스 9 이런 형태로 해서 34입니다라고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정리하고 그 복소수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연산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xy 그렇게 줬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곱셈 공식의 활용식 연습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4의 세제곱에다가 여기는 3, 여기는 6인가요? 6 곱하기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 하나 공통에다가 16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10이 되겠죠? 그럼 결과 4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공식 활용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일단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꼭 시점에 x좌표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패턴으로 좀 계산을 슉 하게 되면 이제 3 이렇게 좀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 2부터 그다음 이제 5까지, 그러니까 대충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5까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일부 사용하는 건데 가장 작은 부분들은 꼭 시점 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이제 5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5, 30 마이너스 5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 곱하기 해서 답은 마이너스 3 써가면 되는 거겠죠. 이차함수 최대 최소 그래프 대략적인 모양 꼭 시점 표시하고 제한 변형 표시하고 그렇게 되면 뭐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평상시에 학습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됐죠. 실근, 흑은 이런 부분들, 이런 건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거죠. 짝수 공식 형태를 이용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2a-8 이렇게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죠. a제곱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8 0보다 크거나 같다. a값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a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1, 2, 3, 4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3, 4 더 그러니까 1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실근, 허근, 2차 방식 근거 관련돼 있을 때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런 사실들 기억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획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 중근 이런 얘기죠. 역시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k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 해서 는 0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죠. 중근이니까.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제 정리할 때 k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k에 관한 식, 항상 성립하는 식,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k제곱은 사라지니까 2a 플러스 4의 k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0 풀어가는 거니까요. a값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합하면 이제 2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2차 방정식, 중근, 판별식, 나온 식을 정리할 때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좀 풀이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네요.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안 되네요.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2x 전기했을 때 마이너스 3y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오른쪽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 k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되고 맞아 정리해야 되죠.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5y 마이너스 14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우변은 k 들어간 부분 전기했을 때 x 마이너스 2y에다가 뒤에 또 있네요. 플러스 2에 해서 k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쪽 식하고 아래쪽 식 이렇게 서로 같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 이게 뭐 k가 있는 부분들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x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이 같으려면 이항시키니까 2x 플러스 3y 14는 또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위쪽에 그러면 3배에서 더하면 되겠나요? 5x 3배 6에 20 이렇게 돼서 x값은 4 구하면 되겠고요. x값이 4 그럼 y값은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6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주어진 부분들은 뭐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관점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뭐 수직 정리만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곱셈 공식하고 관련 있는 거죠. 뭐 세제곱 더하기 1 이런 형태니까 202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x제곱 이런 형태니까 2025 제곱 빼기 2025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쪽 아래쪽은 이제 빼기 1이 되겠고 대신 2024의 제곱 더하기 2024 더하기 1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오른쪽 식이 재밌는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2025를 공통으로 해주면 2025 빼기 1이라서 2024가 되겠죠. 2024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여기는 2024가 공통이 되면 2024 더하기 2025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되는 거니까 결국은 두 식이 같아져서 이렇게 소거된다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부분들은 2023이 되겠고, 다음에 202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23분의 26 이런 형태니까 3번이 바른 답입니다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른쪽식 엄청나게 재미난 그런 규칙이 좀 숨어져 있는데 숫자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어 있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쓰면 되죠. a분의 c 이런 형태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결과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됐네요. 가면 이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잖아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게 2에다가 요게 4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죠.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통분하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그냥 바로 4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빼기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산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8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나와? 4, 3, 12, 24가 되나요? 24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런 계통이 돼서 정답!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거 기수의 관계, 두근합, 두근곱, 확실하게 좀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의 활용식들을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해두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인수분해 좀 해야 되겠죠. 뒤에 k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전기할 때 그냥 전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똑같아지는 이름을 좀 짝을 잘 찾아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숫자들 합이 똑같아지면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치환해서 전개하는데요. 치환할 때 가급적이면 크게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t 이렇게 되면은 여기 숫자 그러니까 t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t 제곱 플러스 12t. 나중에 완전 제곱식 돼야 되죠. 그럼 이제 6제곱이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k 값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t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원상복귀 들어가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6을 좀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형태의 제곱 형태로 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a, b가 여기 값들이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 36 이런 값들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을 좀 빼는 거네요. 그러면 정답 2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전개해서 인수분해 할 때 그냥 마구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들이죠. 이렇게 항상 이 부분들은 이제 합이 똑같아지는 부분들 구성을 좀 찾으면 이렇게 좀 치환골 형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2x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 정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제 fx를 우리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ax 플러스 b 열심히 산수해 가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주어진 정보들인데 x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은 위에 있죠.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한 결과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3 대입하게 되면 3a 플러스 b 되는데 3은 이제 아래식에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3을 대입해주면 얼마입니까? 6에 9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빼면 되죠. 5a는 10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2입니다 나오면 되겠고, 그러면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이항시켜서 플러스 3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rx라고 되는 부분들이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r2를 구하라는 얘기는 2 더하기 3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는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들 식을 뭐 다 쓰지 않아도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대입하고 대입해가는 이런 부분들 필요한 요소들이 위쪽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하고 나중에 풀 거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잘 모르면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요 부분만 좀 정확히 잘 하더라도 그다음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내용 중심으로 꼼꼼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항식 px와 상수 a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모르는 부분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x가 2를 좀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이제 8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고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지금 2를 좀 대입했으니까 5의 이런 형태에서 a 값이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항등식 때 p2를 구하라. 2를 대입이 안 되네요. 그렇겠죠.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3인데요. 요거를 좀 이항을 시켜서 그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지면 x 마이너스의 p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초진식이 요거로 이제 나눠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해서 나누기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에 그다음 이제 2 처리되고 3, 6 그래서 얼마죠? 1에 2 돼서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게 이제 몫에 해당하는 즉 px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원하는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곳에 이제 2를 좀 대입해가는 그런 과정 그럼 p2를 구하게 되면 4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 1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말하는 답이 되겠죠. 나머지 정리 원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대입해서 구해가는 과정 주어진 식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이런 항목들 잘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아이쿠 높은 식이네요. 근데 이게 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들을 이런 그럼 나누게 해야 되겠네요. 와 6x 세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6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나누게 해야 되겠죠. 이건 뭐 개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썼네요. 아이 이렇게 그냥 3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되죠. 6 그다음에 마이너스 9 그다음에 그러면 6 이렇게 해서 빼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러면 4에 7 이렇게 처리 되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6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빼기 해주면 1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나머지가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x 마이너스 이렇게 쳐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2 오른쪽은 뭐 문자만 바뀐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주어진 식을 항상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재미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개하지만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1이고 요건 2분의 3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1 되겠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3 해서 2 되나요? 그래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돼가는 건데 마지막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복잡한 이 식을 이걸 뭐 그냥 전개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나눗셈이죠. 나눗셈 이렇게 이 부분 0이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이 원래 이제 주어진 식의 값이랑 똑같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간 이 절차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서로 같아지게 하는 k값 물어봤습니다. 정수 개수를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함수하고 x축의 관계 그러면 뭐 y에다 0 이렇게 세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k 플러스 40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정식 형태죠. 이거 뭐 이게 근개수니까 또 역시 판별식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제곱 4에다가 플러스 12k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나요? 뭐 실근 갖는 거를 뭐 기본으로 해서 풀면 되겠죠. 12k 마이너스 36이 되니까 12 공통의 k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니까 3을 중심으로 해서 크면은 크다 되면 2개, 여기는 이제 1개, 여기는 0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 표시가 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gx는 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회 숫자가 크네요. 96에서 는 0에 풀어야 되겠고 역시 판별식을 좀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36 되겠고 마이너스 36K에다가 마이너스 96 써야 되겠죠. 실근 갖는 범위를 형태 일단 구해가지고 처리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6K에다가 마이너스 60이 되는가요? 36 빼는 걸까? 0보다 크다 해야 되는데 이게 12가 공통인가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3K에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겠죠? 크다 해서 오히려 작다가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뭐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겠고, 작은 쪽이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부터 0 이렇게 되니까, 0이 겹치네요. 이 겹치는 부분을 이거 있으니까, 여기가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게 좀 같이 이제 허근 가는 거죠. 개수가 이제 없는 그런 형태. 이걸 같아지는 정수 개수를 좀 물어봤죠. 여기에 있는 범위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6이 2니까 0,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을 뭐 원래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면 y에 0 써가지고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 그럼 방정식의 근개수가 우리가 이제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개수니까 판별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어간다는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차식 fx가 당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x-4가 있네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은 x 세제곱 이 부분에 x-4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fx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x-4란 이런 인수가 있으려면 그럼 fx 자체가 a의 x-4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a를 쓰면 안 되네요. a가 저기 문자를 샀으니까 뭐 k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k의 x-4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이제 공통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x-4 이렇게 공통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16-k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똑같으니까 이게 뒤쪽이 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네요. 여기 4를 좀 이용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a 값이 2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4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k 값은 12입니다라고 해서 k 값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2가 되겠고 그러면 fx가 여기가 12에 x-4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f5를 구하라는 얘기는 12가 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을 좀 이게 또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결과는 1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주어진 부분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특징 그 부분에 또 이제 x-4라는 인수가 또 앞에 있는 이 식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판단해서 놓는 이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주어진 식 모양에 맞춰서 식을 어떻게 놓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진 곳에서 정의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66일 때 fx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이렇게 됐을 때 대칭축의 지금 x는 이게 a가 이게 대칭축이죠. 제한 변역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서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범위 안에 2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지금 a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이제 2보다 즉 a 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한 변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 a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이제 f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면 2a 제곱에다가 4a-4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최대값이 66이다 이런 얘기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70에 35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식 모양이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a 값이 지금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은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f0이 최소값이죠. f0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2a 제곱되는 거니까 25에 50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범위에서 a 값이 여기 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a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보다는 좀 작은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최대값은 FA가 되죠. 여기 꼭지점 부분이 이제 최대가 돼가는 건데, 그러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A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나요? 3A 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3a제곱이죠. 3a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것이 66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a제곱이 그러면 22가 되겠고 루트 20인데 이건 20보다 작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예 생기지 않은 거니까 아까 구해놓은 이 부분들이 50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속값은 얼마? 50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 대칭축이 미지수가 되면은 이렇게 항상 이제 조건에 좀 나눠가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 주어진 곳에서 정의된 이 참수가 더 이런 정보들을 좀 언적해집니다. 이게 됐을 때 또 최대값이 22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 값을 물어봤는데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걸 조금 모양도 모르네요. 근데 여긴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1하고 5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 대칭축이 3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하고 4 조제 있는 4는 여기에 비해서 가깝고 0은 좀 이거보다 더 먼 이런 쪽이죠. 0 좌표 0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해주면 이 부분들 항상 이게 양이니까요. F4 값은 이걸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합해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가게 되면 꼭대기 쪽이니까 이런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4 이렇게 해서 작은 쪽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니까 마이너스 1이 이쪽에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러면 이제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f 마이너스 1 여기가 최대값이 20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 대칭축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하려면 fx가 대칭축이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 해주면 대칭축 맞추고 플러스 b 이런 절차를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면은 7a 플러스 b 이 결과가 22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여기 문제 주어진 이 정보가 있죠. f0을 해주면은 f0 그냥 b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의미라서 이 부분 의미라서 자연스럽게 함수값 자체를 뭐 써줘야 되는 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4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대입을 하면 되죠. 4를 좀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16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b 이렇게 이 결과가 좀 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b에다가 그럼 b 값은 4a 되겠는가요? 여기다 그럼 4일 집어넣으니까 11a는 22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 2에다가 b 값은 그러면 8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함수가 완성된 거죠. 이때 이제 f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F5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이 2였고 5 대입하면 25, 30, 마이너스 5 플러스 B 8 이렇게 쳐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뭐 대칭축을 표현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라고 함수가 같아지면 이 참수는 대칭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대칭축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학습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부분들은 결국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안쪽에 F0이 플러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값 해주니까 이 결과 자체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더하기에서 0이 돼야 되면 뭐 F4 값은 이제 음수가 되면서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절대값이 또 같아야 돼요. 상수에 대해서 0이 된다. 이런 뜻이 주어진 식에 좀 담겨 있다는 사실. 그랬을 때 이제 뭐 대칭축하고 이제 어디가 좀 가깝냐 뭐 어떤 이제 숫자 이 수 구성을 보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일단 뭐 아래로 볼록 했는데 이게 좀 일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게 되면은 꼭지점에 가까운 값이 양이고 먼 값이 또 이게 부호가 안 맞죠, 그죠? 왜냐면 이제 절대값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음수인데 먼 거가 그러니까 더 작은 음수가 되는데 이게 양이 된다. 이게 좀 결국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실이니까 뭐 그래프 모양하고 연결시켜서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해가면서 풀 수 있느냐. 충분히 또 연습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값 가르쳐줬고 주어진 관계식이 있네요. 그러면 f-1을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1 이렇게 되겠고 f-는 이거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에서 이거 그럼 2가 되네요. 이렇게 요 정보에다가 이런 정보. 그다음에는 그럼 이번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F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또 0이네요. 그러면 그냥 원래 결과니까 2 되겠네요. 요걸 이용해서 함수식 표현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죠. F2 그러면 F1 이번에 0을 좀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니까 이거 4가 되겠죠. 이제 하나 또 더 대입해내요. F2가 이제 우리 필요한데 그럼 주어진 식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F2 그러면 4에다가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 1, 3, 2 더하게 되니까 6 이렇게 되니까 4에 10 이렇게 결과 나오겠습니다. 요 정보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제 fx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qx 몫이 생기고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나머지 ax 플러스 b 해서 이제 이게 좀 필요한 요소인데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하는 요소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10이었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아까 얼마였나요? 2였죠. 2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b는 12에서 b 값은 6이 나오겠고 6 가서 빼면 4에다가 a 값은 2 이렇게 처리해서 나머지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rx 된 부분들이 2x 플러스 6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4를 좀 대입해달라 그러면 4 대입하면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 되겠습니까? 1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수 값이 이렇게 똑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인수에 이런 인수가 있으니까 x도 있고 x 플러스 1도 있고 x 플러스 2도 있고 대신 이제 최고차 계수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정보 하나 또 더 얻어서 구해서 식을 만들어서 이거도 근데 이제 나머지 구해가는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 풀어가는 패턴이 일치가 좀 안 되죠. 우리는 필요한 정보 부분들은 F2란 정보를 얻으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구해가는데 효율적으로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F2를 구해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대입해 가는 것이 이 문제는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좀 적용해서 풀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결정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이 참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을 주점의 x좌표를 또 알파 베타라고 또 주어져 있습니다. 수선의 발 내리고 A에서 또 AH 수선의 발 내려서 C 그림에 있는 모양들 설명한 것 같죠. BC 길이가 8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둘 좀 살펴봐야 되니까 AX 제곱하고 2X 플러스 3하고 그러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요거의 근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A점 좌표 알파가 작다 했으니까 알파 B점 좌표 베타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y좌표 값은 직선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2알파 플러스 3, 2베타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수산발 내리면 h좌표가 베타 콤마 제로가 되는 거고 C점 좌표는 이게 지금 문제에서 BH 길이 구해가는 거니까 높이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차이를 그죠? 그럼 빼게 해주면 되니까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들이 8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 뭐 이 내용 주려고 뭐 그림 화려하게 좀 한 것 같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에도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 부분들이 제곱했으니까 16 이렇게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파분의 2 a분의 1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a 제곱분의 4가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로 바뀌네요. a분의 얼마야? 3, 4, 12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처리되는데 4로 좀 소거되면서 그럼 뭐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뭐죠? 그 치환 굳이 안 해도 되나요? a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4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그래프 모양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뭐 안 되겠고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1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 뭐 제곱제곱 ax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달라. a 값은 1로 됐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걸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식 자체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4
그러면 여기가 2, 3은 6 이렇게 쳐야 되네. 10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이 되겠고 요게 1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답은 1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같다라고 처리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그거의 근 되겠고 y좌표를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표시한 거지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bc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y좌표 좌표 사이의 차이입니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이 전체적인 연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이 과정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고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당식 fx, gx를 나눴을 때 나머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이건 각각은 1차식이 되겠네요. 1차식이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당식을 더하기해서 나누기 하게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당식을 더해서 나누기 하게 되면 결국은 이 f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x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다가 q1x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ax 이렇게 처리되겠고 gx도 이렇게 똑같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gx를 쓰게 되면 이렇게 q2x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렇게 b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두 식을 더하게 하면요 이게 공통이라서 f 더하기 g 이렇게 되면 공통해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처리되겠고 q1 더하기 q1x 그냥 q2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되고 이제 ax 플러스 b ax, bx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머지가 되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읽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ax 더하기 bx 이 부분들은 2x 마이너스 이렇게 된 이런 식이고 곱하기 해주면 또 그러면 그 나머지를 또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곱하기 한 결과가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걸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야죠. 이건 이제 곱하기 해주면 2차가 되는데 나머지는 1차로 만드니까 어쨌든 요거 연관성이 있는데 그 정보 자체가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a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다 미지수로 놓고 풀이하기는 미지수가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그건 좀 너무 복잡한데. 개수가 정수이고 이걸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정수고 1차 당식이고 당연히 1차 당식 개수가 양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조절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정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게 매우 힘드니까 이건 직접 이런 게 좋겠습니다. 지금 더하기 해서 2x인데 정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이게 x라면 여기도 x가 되잖아요. 그럼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되겠죠. 예, 2를 좀 곱하기 해주면은 x제곱에다가 2식을 더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가 아니라 또 빼기네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걸 좀 이용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처리되면은 나머지가 1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되니까 요건 아니란 얘기네요. 참 S 했는데 AX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2X 플러스 A 이렇게 생각하면 BX는 더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분이 돼야 되죠. 지금 이걸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식을 곱하기 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곱하기 했을 때 지금 2x 이렇게 나머지 형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이 돼야 되는 거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돼서 2x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좀 곱하기 해주면 나머지 2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이건 어쨌든 플러스 1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곱하기 했을 때 곱하기 해주면 자기 자신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또 안 되네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 왔으니까 이게 하는 게 낫겠죠. 3x 플러스 a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아이고 이거 곱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구해가니까 1차가 돼야 되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x제곱은 x 마이너스 이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또 곱해야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거 계산하는 게 지금 나머지가 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a에다가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는 2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a는 8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플러스 1 되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가 문제가 2x 플러스 이제 일치가 되네요.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ax 부분들이 3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ax만 열심히 구해서 아까 a2 구해가는 이렇게 a2 구해가는 거죠. a에다 2 대입해 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2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니까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바른 답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ax 이 부분들을 이렇게 ax 플러스 b 여기를 뭐 cx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은 나중에 맞춰가는 부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곱하기 해가지고 당연히 맞춰가는 부분들 문제 이렇게 정확히 정수 뭐 이렇게 양이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풀까 이런 내용을 좀 가미해서 했으니까 그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색고 22번 마지막 문제 상당히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는데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푸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뒤쪽 문제들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죠.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그런 내용까지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실력 쌓기를 바라면서 고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